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꽤 부유하게 사는 양반 하나가 외아들을 두어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자손이 귀했던 양반은 아들이 15살이 되자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좋은 색시를 구해 아들과 짝지어 주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과 화목하게 지내자 집안의 근시 걱정이 다 사라졌다. 얼마 후 양반의 아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시름술을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양반은 무척 상심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를 낙으로 삼아 하루하루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더니 약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자손도 한 명 없었다. 아들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자 양반은 인생살이의 도무지 뜻을 잃고 말았다. 그는 벼슬을 다 버리고 지방으로 낙향해서 술을 벗삼아 나날이 보내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신세는 더 딱했다. 신혼의 제비를 충분히 늘어보지도 못한 채 성상가부가 되어 시아버지를 모시며 산다는 것이 젊은 여인으로서는 너무 큰 고통이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외톨이로 살아야 할 형편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쯧쯧 혀를 차곤 했다. 젊으나 젊은 것이. 어느 날 양반은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다. 내가 귀한 친구를 불렀으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도록 해라. 날짜가 다가오자마자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어도 손님은커녕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보니 날이 저물어 밤이 되고 말았다. 아가, 준비해둔 음식을 내오너라. 그냥 우리끼리 먹자꾸나. 며느리가 주한상을 차려서 들어가자 그는 며느리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터라 놀라면서도 며느리는 거역하지 못하고 술을 따랐다. 양반은 며느리가 주는 술을 연거푸 3잔이나 들더니 그 술잔을 며느리한테 건네주었다. 자, 너도 한 잔 마셔라. 아버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아니다. 이건 특별히 주는 술이니 마셔야 해. 시아버지가 워낙 엄하게 고난지라 며느리는 차마 떨치지 못하고 술 한 잔을 받아 마셨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마신 술의 뜻을 아느냐? 그건 이제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는 이별주야.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평생 아버님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다. 이미 마음먹은 일이니 딴소리 말아라. 이 길로 길을 떠나 50리 밖으로 가서 누구든 처음 만나는 사내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것이 너의 길이야. 그거면 그럭저럭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게야. 아버님,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아버지께 큰절을 올렸다. 부디 내내 평안하옵소서. 며느리는 대문을 나서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놓았다. 어디로 얼만큼 갔는지 모르게 정신을 놓고서 하염없이 걸어가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웬 중년 남자 하나가 오줌 장군을 짊어지고 오더니 밭으로 들어가서 붓기 시작했다.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물끄러미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일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남자의 뒤를 따라가서 한 오두막집에 들어갔다. 그 집에는 관연한 처녀 하나가 밥을 짓고 있었다. 저분이 부친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여자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양 사람들을 챙기면서 처녀와 함께 밥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사내가 들어와 여자를 발견하고서 던지듯이 한마디를 했다. 여긴 당신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그러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자는 사내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시아버지 뜻을 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그러자 사내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한때는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집이 몰락해서 이렇게 공군하게 되었소.
나이가 이미 40이 넘는 데다가 당신과 같은 또래의 딸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이 40이면 아직 한창입니다. 집은 옮기면 되고 따님은 혼처를 정해서 시집 보내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도 저를 물리치실 건가요? 글쎄, 그건... 여자는 시아버지가 챙겨준 폐물을 장에다 내다 팔아 돈을 장만해서 방이 3개나 되는 새 집을 샀다. 그리고 사내와 처녀를 그 집에 들게 하였다. 이제 남은 건 처녀의 혼사 문제였다. 아가씨는 왜 여태껏 시집을 안 갔나요? 저 같은 가난배기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저 혼자 어찌 시집을 가겠습니까? 들어봐요. 이제 내가 이 집에 왔어요. 아가씨가 시집을 가면 내가 아버지와 짝을 이루어 살게 되죠. 그러니 좋은 혼처가 나서면 시집을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 뜻이 어떠신지. 그러자 사내가 말했다. 나는 내가 관연토록 시집을 못 보낸 것이 한이었으니 잃을 게 있겠느냐. 내 혼사라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야. 그러자 여자가 나서서 말했다. 내가 중매쟁이가 되지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저희 시아버지지요. 나이는 50 가까이 되셨지만 아직 건강하신 데다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으시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곱고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분명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딸은 서로 물끄러미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딸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다. 여자는 그 길로 부녀와 함께 시아버지한테로 갔다. 며느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무척이나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던 터였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 덕에 짝을 만났습니다. 아버님도 재혼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렇게 늙고 고달픈 사람한테 시집을 온단 말이냐? 아버님, 염려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 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사양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재혼을 사양하시면 저도 새로 만난 짝과 헤어지겠습니다. 며느리는 사내와 딸을 시아버지와 만나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처녀가 기꺼이 양반과 혼인하겠다고 나섰다. 사내 또한 양반의 이품에 감복하여 딸을 맡길 생각이 우러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사내와 혼인을 하고 시아버지는 사내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사내의 집에 주어서 두 집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시아버지 집은 이남 일녀를 두고 며느리 집은 일남 일녀를 주어서 다 잘 키웠다고 한다. 전날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뒷날에 이르러 사위와 장모가 된 셈이니 그들은 서로 어떻게 대했을까. 양반의 집에 왔을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고 사내의 집에 왔을 때는 장모와 사위로 행세했다고 한다.